안녕하세요. 만약에 도시 전체나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심장 같은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요. 이걸 그대로 복제한 가상 모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디지털 트윈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정말 방대한데요. 그 디지털 트윈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제조나 헬스케어, 또 도시관리,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가져올 기회나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왜 지금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이 기술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면서도 또 어떨 땐 좀 위험할 수도 있는지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디지털 트윈,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상현실, VR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상 공간의 3D 모델 하나 만들어 놓는 거 그거 이상이거든요. 그 마이클 그리브스라는 분이 얘기했듯이 측정 가능한 현실 세계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어서 이걸 바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사물이나 시스템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뭐랄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디지털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제품이요? 네. 현실하고 계속 동기화가 된다는 점에서 VR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현실과 연결된 살아있는 복제품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활용 범위가 정말 넓던데요? 초기에는 보잉 77 같은 제품 설계에 주로 쓰였는데 이제는 훨씬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면 그 보스턴 아동병원에서는요. 심장기형이 있는 아이들 심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먼저 만들어요. 아이들 심장이요? 네. 그래서 실제 수술 전에 이걸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데 정확도가 거의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99%요? 네. 덕분에 수술 성공률을 크게 높였다고 하고요. 또 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났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그 복원 작업에도 이 디지털 트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똑같이 만드는 걸 넘어서 새로운 가상 경험까지 제공하는 거죠. 야, 수술 성공률도 높이고 또 역사적인 건축물 복원에도 쓰인다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제조 분야는 좀 어떤가요? 거기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네, 제조 분야는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수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좀 불안정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이런 공급망을 미리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위험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이 실제 시제품 없이 가상으로만 디자인하고 테스트를 끝내는 거예요. 가상으로요? 네.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줄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겠죠. 생산 공정 자체를 최적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순환 경제나 전자 폐기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강력한 도구 같은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핵심 기술은 뭘까요? 역시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데이터예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 센서로 현실 세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하고요. 이 데이터들이 제품이나 시스템의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연결되도록 하는 디지털 스레드라는 걸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스레드요? 네. 물론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데이터 사일로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품질 확보, 이걸 또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지 이런 건 여전히 큰 숙제이긴 합니다. 하긴 데이터 문제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인공지능, AI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AI는 이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단순히 과거 데이터 분석하는 걸 넘어서요. 미래 상황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심지어는 시스템 스스로 막 최적화를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최적화까지요? 네. 물리학 기반 모델이란 데이터 기반 모델을 합친 하이브리드 트윈 같은 개념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트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 그럼 비즈니스 쪽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관련 스타트업만 해도 지금 10,000개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이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새로운 가치를 막 만들어내는 가치 창조자 그룹하고요. 약간 기존 방식에 머무르는 전통주의자 그룹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 격차가 벌어진다. 네. 그래서 벼와의 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필요한 기능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컴포저블 방식이나 작게 시작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린 개발 방식 같은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면 분명히 위험이나 좀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일단 뭘 어디까지 모델링할 건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초기 구축 비용이나 시간도 꽤 많이 듭니다. 관련 전문가도 아직 부족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확보하고 관리하는 어려움, 이건 계속 나오는 문제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나 교통 시스템 같은 아주 중요한 인프라에 이걸 적용할 때는요. 사이버 보안 위협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전력망 공격 사례도 있었고요. 전력망 공격이요? 네, 그래서 시스템의 신뢰성,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기술적인 문제 말고 혹시 윤리적인 고려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이런 첨단 기술의 혜택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 그리고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혹시 편향되지는 않을지, 이런 윤리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이고요. 이걸 통해서 제품 설계부터 의료, 도시 운영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효율성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도구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개별 제품 복제를 넘어서 이제는 프로세스나 시스템 전체, 생태계로까지 확장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AI나 메타버스 같은 기술과 더 긴밀하게 융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이런 디지털 복제품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서 스스로 판단하고 막 진화까지 한다면 과연 현실 세계와 이 디지털 트윈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